난이도가 있었던 네 문항만 상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20번, 21번, 29번, 30번 각 문항별 특징들이 있는 편인데요.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이 직선은 기울기가 2분의 1입니다. 직선은 기울기부터 생각을 해야 되죠. 기울기 곱시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교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라는 교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연립을 하죠.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인 직선과 기울기 2분의 1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데 y를 없애려고 2배를 해서 밑으로 내려보니까 더하면 여기가 날아가죠. 그래서 그때 x좌표는 0이 됩니다. x좌표가 0이면 y좌표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A라는 좌표는 0,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0, 마이너스 2. 두 번째, 삼각형 PBC의 면적은 ABC 넓이의 3배다. BC는 이 원의 지름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건데 얘의 높이가 2니까 그러면 얘의 높이는 6이겠구나. 그래서 이 P의 Y좌표는 6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좌표는 현재 모르고요. 세 번째, 점 Q는 무게중심이다. PBC의 무게중심이다. PBC의 무게중심이다. 근데 원 위에 있으면서 여기가 지금 2분의 3, 0이라고 그랬고 무게중심이니까 2대 1이죠. 그러면 Q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Q의 좌표는 2분의 3으로부터 그렇죠? 2분의 3으로부터 가야죠. 자, 2분의 3으로부터 이렇게 내렸을 때 이 간격 있죠? A 빼기 2분의 3이겠네요. A 빼기 2분의 3의 3분의 1만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이 점으로부터 이 간격 A 빼기 2분의 3이라는 이 간격에 대해서 3분의 1만큼 간다. 1대 2니까. 그리고 y좌표는 0으로부터 6에 6만큼 가는데 그것의 3분의 1만큼만 간다. 이렇게 하면 Q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Q의 y좌표 얘기 끝났고요. L1, L2 수식인 것도 끝났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는 디귿이 질문의 핵심이 됩니다. 디귿이 질문의 핵심이 된다. 자,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Q가 원 위에 있다는 걸 써먹어야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2분의 3, 0이고 반지름은 얼마죠? 4에서 2분의 3을 빼면 2분의 5가 됩니다. 2분의 5가 되는데 점 Q가 원 위에 있으니까 대입을 해야겠죠? 그러면 3분의 1에 A 빼기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2의 제곱은 4분의 25 제곱식이 되어야 할 텐데 제곱식이 되죠. 4분의 9가 됩니다. 4분의 9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4분의 9가 될 수밖에 없으니 3분의 1에 A 빼기 2분의 3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근데 양수가 돼야 되니까 2분의 3이 돼야겠죠. 2분의 3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 빼기 2분의 3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2분의 9가 돼야죠. 그러면 A는 6이 돼야 됩니다. A가 6이 돼야 되고 그러므로 점 P의 X좌표와 Y좌표의 합은 12가 돼야 됩니다. A가 지금 6이라는 걸 찾았죠? A가 6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XY 좌표 합은 12니까 틀리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울기를 체크했어야 된다. 기울기 곱시 마이너스 1이다. 그렇다면 두 직선의 교점이 있을 텐데 두 직선의 정점도 있죠. 이 정점과 교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원에 대해서 90도이기 때문에 얘는 지름의 양끝 지름이다. 그러면서 외심은 BC의 중점이다. 그 다음 연결되는 것은
P의 Y좌표에 대한 정보를 주었고 이제는 X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이 X좌표를 찾는 데 있어서 Q가 역할을 한다. P로부터 Q를 쭉 연결해야 되면 A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BC의 중점을 지나야 되니까. 왜? 무게중심 중선이 돼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 P의 X좌표를 갖고 얘가 무게중심이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Q를 P의 X좌표로 표현한 다음 구체화된 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간접적으로 P의 X좌표를 찾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다음 문항은 A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이 움직여요. 점이 움직이는데 최대한 움직여봐야 1, 2, 3, 4, 5 여기까지 움직이겠죠. 넓이는 이쪽에 있을 때 가장 큰 넓이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P가 움직이는데 PFA의 면적을 F라고 잡고 그 다음에 합성 함수를 하고 있습니다. 합성 함수를 하고 있고 문제 밑에 보면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렇게 풀어주세요 하면서 순서대로 쭉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렇게 푸시고 저는 종이에다가 천천히 분석하면서 해결해 볼게요. 한 변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인데 P가 이렇게 해서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제가 주어진 정보를 옮겨 놓은 건데요. 자, 그러면은 FA를 B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FB가 32분의 9가 되는 B가 위치가 어디쯤이 될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32분의 9라. 지금 근데 어쨌든 최대한의 넓이가 있을 때는 이쪽에 있을 때죠. 이쪽에 있을 때 여기가 120도니까 루트 3배죠. 예. 그럼 여기는 루트 3일 거고 그러면은 이제 넓이 자체는 fx라고 합시다. fx는 아무리 커봐야 2분의 루트 3을 벗어날 수가 없죠. 2분의 루트 3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fb가 32분의 뭐라고 나왔습니다. 32분의 어쩌고라고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b는 최대 어디쯤에 있을까? 자, 그런데 여기가 f죠. FAB의 면적을 계산해 보면 4분의 루트 3쯤 됩니다. 4분의 루트 3쯤 되는데 4분의 루트 3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32분의 9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면 양변에 32를 곱했다고 하면 8 루트 3과 9의 관계인데 얘가 얘보다 크죠. 얘가 얘보다 큽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먼저 한번 봅시다. 일단 FA가 B라는 부분부터 챙겨야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에 보면은 fx의 최대값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B의 최대값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B 자체가 FA 면적이죠. 면적이기 때문에 fx의 최대값으로서 b의 최대값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fx의 최대값 자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루트 3이죠. 여기 120도니까. 지금 fx의 최대값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면적으로서 b도 최대값은 2분의 루트 3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b가 fx의 한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그런데 fb가 32분의 9다. 여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b가요. A, B 사이에 있는지 B, C 사이에 있는지를 한번 가늠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B를 넘지 못합니다. 왜냐면 왜 못 넘냐면 FAB의 면적 자체는 4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러면 B가 요 어딘가쯤에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여기를 가령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16분의 9가 돼야 되죠. 16분의 9가 되어야 합니다. 여긴 16분의 9인 거고 어찌되었든 지금 뭐가 되냐면 여기 16분의 9가 되면서 여기는 32분의 9가 되는 건데 이 32분의 9와 4분의 루트 3간의 관계를 보면 양변에 8을 곱했을 때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죠. 아, 그래서 지금 B는 여기에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6분의 9가 여기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FB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이제 16분의 9 이렇게 해서 32분의 9가 됐다는 얘기고, 그럼 그때의 B는 이제 B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의 B는 여기가 60도기 때문에 2대 1대 루트 3, 즉 16분의 9에 대해서 루트 3분의 2라는 값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유리화시키면 3 약분되고 하니까 여기도 약분되고요. 그러면 8분의 3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B를 구했으니 A를 구해야죠. FA가 8분의 3 루트 3이다. 자, 그러면 8분의 3 루트 3이 어디쯤이냐면 8분의 루트 3은 보셔서 알겠지만 딱 봐도 4분의 루트 3보다는 큽니다. 8분의 2니까. 그러면 여기까지가 4분의 루트 3이었으니까 이제 A죠. 이렇게 돼서 이제 A를 우리는 이제 찾게 될 텐데. 찾게 될 거예요. 이 삼각형에서 찾게 될 텐데. 얼마가 되어야 될까? 이 수직 높이를 우리는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수직 높이를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 이제 현재 1이고. 자, 8분의 3 루트 3이 되려면 수직 높이는 얼마가 되어야 되나? 여기 넓이가 8분의 3 루트 3이 되려면 높이는 4분의 3 루트 3이 돼야죠.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해야 돼서. 그럼 여기가 4분의 3 루트 3. 근데 여기는 얼마였다면 루트 3이었죠. 그러면 여기 폭이 얼마가 되는 거였냐면 4분의 1 루트 3이 되는 거죠. 4분의 1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60도죠. 마찬가지로 여기 높이가 4분의 1 루트 3이니까 여기를 뭐라고 잡을까요? M이라고 잡을까요? M 이렇게 잡았다고 치면 MC 길이는 4분의 루트 3에 대해서 루트 3분의 2가 돼야 되죠. 4분의 루트 3이 루트 3에 해당될 때 얘는 2에 해당되니까 결국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중점이었다는 얘기죠. 중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A는 간 길이죠. 1과 2 해서 2분의 3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높이에 해당되는 요 지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 1, 1, 2분의 1 해야 되죠. 1, 1, 1, 3 더하기 2분의 1, 2분의 7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합성함수 문제로서 첫 번째 FA는 B, 그러면 그 다음에는 FB, 이 두 개를 써야겠는데 B라는 것이 결국 면적이니까 최대 면적이 얼마일까? 최대 면적은 2분 루트 3이다. 그러므로 B의 최대값이 FX 최대값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32분의 9라고 돼 있죠. 32분의 9를 계산해 봤더니 그 32분의 9라는 녀석이 이 면적보다도 작더라. 그러면 B는 이 지점쯤에 있을 것이다. 그 지점일 때 높이를 갖고, 그게 16분의 9였죠. 높이를 갖고 B를 먼저 찾자. B를 찾아봤더니 B의 값이 나오더라. 두 번째로 이 B는 면적이었고 이젠 FA가 8분의 5 루트 3이 돼야 되니까 FA가 8분의 3 루트 3이 되는 그때의 높이를 찾고, 그때 높이를 통해서 여기 높이를 찾고 길이를 찾아서 위치를 정확하게 잡는, 그 다음 대칭적 위치까지도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문항입니다. 29번 문제는 fx를 x제곱 플러스 gx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얘기를 하고 있죠. 항상 첫 번째 나누기 문제는 항등식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나누는 것과 나머지의 차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한데 만약에 이게 1차라면 여기가 뭐가 되죠? 1차라면 하지 말고
2차 이상이었다고 합시다. 2차 이상이면 결국 G제곱이 다 결정해버립니다. 여기가 4차 이상이 되면서 모순적 상황이 생깁니다. 모순적 상황이 생겨요. 따라서 여기는 1차 이하여야 됩니다. 1차 이하여야 되는데 여기가 2차니까 여기는 1차 이하가 되려면 GX는 상수가 되면 안 됩니다. 상수가 됐다가는 여기 2차가 되니까 따라서 GX의 형태는 X 플러스 A 꼴이 돼야 돼요. X 플러스 A 꼴이 되면서 요 나머지 식이 2AX의 A제곱이라고 하는 1차 이하의 형태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차수의 결정이 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목과 나머지의 차수 문제구나, 그렇게 잡아낼 수 있죠. 차수 문제구나. 자, 이렇게 차수 문제로 왔다면 이제 대입을 합니다. 자, 대입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뭐 x제곱에 x 플러스 a 그리고 x 플러스 2 이렇게 할 텐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 gx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 있죠. gx가 이건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0이 되어야 한다는 얘긴데요. 그러면은 a제곱에 2-a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이 0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a가 0이었다 합시다. a가 0이면 f제로도 0이 돼버립니다. 지금 보시면 a가 0이 돼버리면 f제로도 0이 돼버려요. 그러므로 a는 0이 되면 안 되고 결국 여기가 1이 되어야 한다라는 결론. 그러므로 a는 1이다. a가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고 대입해서 문제에서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 문제죠. 나누기 문제는 항등식 문제이고, 그 항등식 문제를 풀 때에는 나누는 목과 나머지의 차수 관계를 따져야 된다. gx가 2차 이상이었다면 나머지가 4차 이상이 되니까 모순이 되고, 얘가 만약 상수라면 2차인데 2차가 돼서 모순. 그러므로 1차다. 1차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차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이왕이면 정확하게 푸는 것이 좋겠죠. 자, 30번 문항은 고1 과정에서 충분히 다양한 형태로 1학기에 낼 수도 있고 2학기에 낼 수도 있고, 집합기호만 없애버리면, 사실 집합기호만 없애버리면 이거 1학기 중간고사에 낼 수도 있었던 어떤 뭐 그런 류의 문제인데요. 이 얘기는 fx 그리고 gx가 상수함수 1과 만나는 x의 개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랑만 만나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fx, gx의 교점도 두 개에서 만나야 되는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알파가 공통이에요. 이걸 통해서 그래프를 추론하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다. 그 다음에는 fx와 gx가 k랑 만나는 그런 x들의 개수는 3개이고 그 합이 10이라고 줬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fx의 최고차항 개수는 2다. gx의 최고차항 개수는 1이다. 더 크죠? 더 크면 변화의 폭이 클 겁니다. 그래서 변화의 폭이 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두 이차함수의 교점이 이렇고, 그 다음에 fx 혹은 gx가 상수함수 1과 만나는 게 알파다. 그러면 한번 대략적으로 추론을 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f는 좀 가파르고요, g는 상대적으로 완만한데 둘의 교점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2를 이렇게 딱 때리면, 즉 f와 1이 만나는 거, 그 다음에 g와 1이 만나는 것은 총 3개가 되니까 이미 여기에서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안 되겠구나. 두 번째, 그럼 지금 저는 가파른 게 밑에 있을 때, 그럼 가파른 것보다 완만한 게 밑에 있을 때도 결국에는 fx와 gx의 교점에서 1이 만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따지면 여기가 1이면 여기 교점이 하나 둘 셋 안 되죠. 여기서도 이게 1이 되면 3개 돼서 또 안 됩니다. 그럼 높이라도 맞춰볼까 하고 해도 교점에 대해서 이래도 3개, 이래도 3개입니다. 자, 이거 안 맞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이런 부분이 참 추론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보면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떻게 돼야 될 것 같냐면, 결국에는 이 점들 보면, 이 교점들이 축이 아니다 보니까 반드시 쌍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여기도 보세요. 이게 축이 아니다 보니까 꼭 상수함수 긋게 되면 여기 만나게 돼요. 딴 놈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1이라는 녀석이, 1이라는 상수함수가 한 어떤 이차 함수의 대칭축을 지나야 되는 겁니다. 자, 상대적으로 가팔렀던 F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G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 두 교점 중 작은 것을 알파라고 둬야 되고, 그 다음에 큰 교점을 여기 이제 베타 플러스 3. 문제에서 그렇게 줬죠. 베타 플러스 3. 가장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파른 녀석이 그나마 따라잡는 거죠. 완만한 녀석을. 여기 X좌표가 베타 플러스 3.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였다. 그리고 F와 G의 교점이 그걸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함수 1이 이렇게 그어져서 교점이 딸랑 두 개가 딱 나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어야 fx가 1과 만나거나 gx가 1과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거꾸로 완만한 녀석이, 가파른 녀석이 꼭지점을 지날 때는 해보세요. 그러면 이 크기 관계가 안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린 여기 대칭축을 활용하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파른 이차함수가 완만한 이차함수의 꼭지점을 지나야 되고, 또한 이 점에서 상수함수 1과 만나는, 그러니까 완만한 이차함수랑 상수함수가 또 접해야, 그래야 교점 두 개라는 거 또 만족시키고, 이게 지금 fx,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f 빼기 1, g 빼기 1인데 f가 1과 만나는 거, 그리고 g가 1과 만나는 건 요 하나.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두 개가 되는, 그게 알파 베타가 되는, 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거의 다 제가 해결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그림 갖고 이제 할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K라는 게 있었어요. 딱 K라는 게 있었습니다. 문제에서 K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교점이 3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바로 이제는 아까 fx와 gx 교점을 또 이용하는 겁니다. 이 교점을 K가 지나야지만, 그래야 하나, 둘, 3개가 되는 거예요. 홀수개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대칭성도 이제 우리가 활용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대칭축이니까, 여기가 지금 아까 베타 플러스 3이었죠. 그러면 베타 플러스 3이었고, 근데 여기가 또 알파, 베타, 대칭축. 즉 여기와 여기 합, 그리고 여기와 여기 합이 같아야 됩니다. 즉 이 두 좌표의 x좌표 합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어야 되니까 알파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베타로부터 오른쪽으로 3만큼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알파로부터 왼쪽으로 3만큼 가야겠죠. 그래서 이게 베타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었고, 또한 여기가 또 대칭축이잖아요. 여기 알파고 여기가 베타 플러스 3입니다. 그럼 얘도 대칭축이잖아요. 얘도 대칭축. 그러므로 여기 좌표는 2알파 마이너스 베타 빼기 3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얘와 얘의 평균이 알파가 될 수 있죠. 얘가 베타 플러스 3이니까 베타 플러스 3을 없애주면서 2알파가 되어야 대칭축의 2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 이 셋의 합이 문제에서 아까 12라고 한 겁니다. 써볼게요. 2알파 마이너스 베타 빼기 3과 그 다음에 알파 빼기 3과 그리고 베타 플러스 3이 아까 전에 12라고 했나요? 그러면은 베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알파는 3알파가 되고, 그 다음 9가 되면 21이 되면서 알파는 7이 된다. 알파가 7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알파가 7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또 찾아야죠. 숫자를 잘못 봤네요. 2알파 빼기 베타 빼기 3 맞고, 그 다음에 알파 빼기 3 맞는데, 여기는 베타 플러스 3이죠. 베타 플러스 3입니다. 베타 플러스 3이면 사라진 것 같고 됐고 넘어가면 21이 아니라 15라서 알파가 5입니다. 알파가 5라는 걸 알았으면 일단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된 거냐면 gx가
이게 아까 전에 알파 접점이라고 했는데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빼기 함수였죠. 참, 이게 아니라 플러스 1입니다. 왜냐면, 한번 잘 보세요. gx 빼기 1이 알파에서 접했던 거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쓴 거냐면, gx 빼기 1이, x 빼기 5의 제곱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fx도 빼기 함수를 만들면, fx 빼기 1은, 하나가 알파가 지금 5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x는 베타였죠. 자, 이 둘이 어디서 만났습니까? 알파에서 또 만났지만, 알파 5라는 데서 만났지만, 베타 플러스 3에서도 만났죠. 즉, f 베타 플러스 3과 g 베타 플러스 3이다. 이제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다시 보세요. fx와 gx의 교점이 베타 플러스 3이었으니 이제는 베타 플러스 3을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베타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g에다 대입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한 거는 베타 플러스 3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면서 베타 2가 아닌 거는 확실히 보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베타도 완성이 됐습니다. 베타는 8입니다. 자, 베타가 8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알파는 이제 5란 거 확인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제 다 교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다 찾았기 때문에 2, 5, 10 10에서 11 빼니까 이 점은 마이너스 1이었을 거예요. 뭐 이 점은 마이너스 2고, 그러니까 지금 K라는 건데 이 K라는 거를 뭐 누구다 집어넣어도 편할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GX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K는 G-1, G-1로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베타가 얼마죠? 베타가 8이었으니까 11을 넣어도 되고, 다 찾았습니다. 사실 마이너스 1과 11의 대칭축 5 맞죠? 이 정도까지 교점들이 구차되면 뭐, 근데 이제 저는 이것이 편하겠죠, 계산상. 그래서 G-1 집어넣으면 이것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66에 36, 그러니까 37이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와 K를 더하게 되면 50이 된다. 50이 된다. 자, 이 문제의 어려움은 결국 추론이었습니다. 추론이었어요. 약간은 보여줬지만 F와 G의 교점을 얘기를 해야겠는데, F와 G의 교점과 그 다음에 fx가 1과 만나거나 gx가 1과 만나는 그 교점 중 반드시 두함수의 교점을 지나야 되더라. 그러면 두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그 교점을 x축에 평행하게끔, 그 점에서의 함수값에 대해서 x축에 평행하게끔 이렇게 1을 둬버리면 교점이 무조건 3개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한 함수가 다른 함수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대칭축을 지나지 않게 되면. 그래서 대칭축을 지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확인을 해보니 그러면 완만한 녀석의 대칭축을 가파른 녀석이 지나면 되겠구나. 이러면 교점에 대해서, 이 교점에 대해서 y는 1을 쫙 긋게 되면 총 교점의 개수가 fx가 1과 만나는 거, gx가 1과 만나는 서로 다른 x는 2개가 나오더라. 이 그래프의 상황을 추론하는 게 제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적절하게 맞춰서 나머지는 이제 마무리 단계를 하면 되고, 여기서도 어김없이 빼기 함수는 여전히 활용이 되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